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점심 하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최근에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후지산의 폭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일본 친구들 또는 지인들, 후배들도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88년인가 이 친구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지금 기자하고 있고, 마이니치 신문에 기자로 있고요. 옛날에 주니치 신문에도 있었고, 도쿄 신문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마이니치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매일매일 보내주는데, 요즘에 이 친구가 일본에서 많은 자료를 보내주지만 가장 많은 게 지진 자료예요. 오늘은 어디서 몇 도의 강도, 몇 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좀 약간 그런 걸 믿고 있는데, 일본 지금 지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불안하다, 후지산이 폭발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가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후지산 폭발과 지진이 요새 또 굉장히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강도가 5도짜리, 4.6도짜리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게 일본의 그 후지산 근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 남쪽에 kyushu 쪽도 나오고 앉아 있고, 또 아주 외딴 섬이 있어요. 60명밖에 안 되는 섬인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계속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6일날, 3일날 이럴 때도 가고시마현 있죠? 일본의 kyushu죠. 거기에서도 지진이 수차례 일어났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오늘 또 지진 났다, 강도는 어디다, 이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바라키 켄이라고 도쿄의 북동쪽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진이 났어요. 얘는 한 5도짜리가 왔죠. 얘는 한 5도 정도 되면 좀 센 거죠, 지진이. 그게 왔기 때문에 도쿄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니케이가 지금 현재 1.27%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니케이가 한 5.7%밖에 오르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올림픽 끝나고 좀 올랐던 거지, 그 전까지는 하락을 했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최근에 오미크론 들어오면서도 일본 주식이 좀 하락을 했죠. 최근 한 달 동안은 일본 주식이 2.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코멘트 쓰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의 경제가 또는 일본의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왜냐면 얘들은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일본 쪽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지금 사실 SPX, 그러니까 S&P죠, 또는 다우존스, 또는 나스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코스피 좀 덜 올랐고 그렇지만. 근데 내년쯤 되면 미국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이러면 돈들이 빠져나와서 갈 때는 결국은 중국은 좀 너무 많이 박살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당분간은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태국 이런 쪽인데,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는 코로나의 여파로 너무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싱가포르는 시장이 너무 좁아요, 너무 작고요. 대만 괜찮은데, 대만도 사실 중국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좀 불안하죠. 그렇다면 덜 불안한 일본 정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몇 번 얘기합니다만 니케이를 따라가는 ETF라든지 일본의 전기차 회사를 만든 ETF라든지 일본의 금융회사들을 모은 ETF라든지 이러한 ETF 쪽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피터 린치가 액티브 매니저하는 것이 대세다, 과거에 10년, 20년, 30년을 봐라, 결국은 액티브 매니저 펀드가 다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죠. 지나온 이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돈을 수많은 자산운용사한테 맡기는데, 펀드에다가 그 펀드 매니저가 간단하게 어느 학교 나왔고 경력이 뭐고 이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그 사람한테 우리 돈을 맡기면서, 자 제발 좀 투자 잘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패시브하게
패시브하기 시작해서 가는 ETF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섞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인데 저희 고객들과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너무나 많이 빠지거나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이 있으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패시브로 시작을 하지만 액티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혼합형의 펀드들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CDO, CLO 이런 그 ABS 펀드를 많이 만들었고 그거를 팔았을 때도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것이 CSO,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CSO는 뭐라고 했죠? 우리 전문 용어로는 CSO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전부 신용 파생으로 다 걸어놓고 이 회사가 망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 회사를 딴 걸로 바꿔 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게끔 패시브하게 해서 만든 상품이 CSO였어요. Credit Swap Obligation이라고 저희 베어스턴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품이 사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조금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신용이라는 거는 어느 회사가 한번 망한다 그러면 지금 헝다같이 그럼 뭐 이 회사는 뭐 그냥 남아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걸 들고 있는 투자가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바꿔주는 그러한 다는 못 바꾸고요. 뭐 전 포트폴리오에 한 5%라든지 뭐 전 포트폴리오에 뭐 10%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SO랑 매니저랑 같이 들어가는 상품이었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자산운용사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같이 조그만한 간의 수공업 형태의 회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좀 많이 디맨드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정도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